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손석준입니다. 놀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궁금한 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말하는 그런 무대에 쓰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말을 매력적으로 이쁘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같은 말이라도 기분 좋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를 모른 채로 20대를 살았어요. 당연히 그걸 알면 좋고, 당연히 그걸 알면 대화도 편해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가질 테고, 그렇긴 할 텐데, 저의 20대 때는 누군가에게 하려고 하는 그 말의 내용이 정말 진실되고 괜찮으면 그 표현이 좀 서툴거나 직설적이거나 혹은 좀 과장되거나 해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용이 있으니까. 라고만 생각을 해왔어요. 어떤 포장이라는 걸 완전히 무시하고 나의 진심만 맨날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면 말이 거칠고 쏘아붙이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상당히 오랫동안 못 느꼈어요. 저 같은 종류의 인간은 지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야. 이성적인 편이야. 옳은 길을 가고 있어.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후배들한테 조언을 한단 말이에요. 야,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면 아, 그렇군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겠냔 말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이 훌륭한 거지. 내가 훌륭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누가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래서 네가 하는 게 다 맞으면 그 결과로 넌 지금 행복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닌가? 라고 된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조금씩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그 순간에 다 떠오르면서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본 그 부분이 이게 트리거라면 트리거였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저를 의심하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하는 말들이나 행동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됐고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서도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저의 진정한 대화는 그때가 시작이었지 않았을까? 그 진정한 대화의 시작에서 어떤 점들이 바뀌셨나요? 제가 하는 말들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게 제일 크게 바뀐 거죠. 그래서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조언을 해요. 야야, 너 거기서 방송할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말해야 돼. 이거에 확신이 있었어요. 내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그건 내 방식이고 나는 그걸로 잘 됐을지 모르죠. 근데 그게 누구에게나 옳은 방식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저 사람한테는 그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들려주는 말이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했더니 좀 낫더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나도 그렇게 해볼까? 일 수도 있고 나한테는 안 맞아 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판단 기준은 또 그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러면 조언할 때도 이렇게 해가 아니라 나는 이랬었다가 돼요. 나쁜 걸 얘기할 때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했더니 안 좋았더라가 돼요. 듣는 사람이 엄청 편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이 틀렸다는 말을 안 했거든. 근데 그 틀렸다는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엄청 다른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걸 되게 웃기는 비유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치약 뚜껑을 닫는 사람 어떤 치약 뚜껑을 닫는 사람들은 치약 뚜껑을 열어놓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부터 짜는 사람들은 중간부터 짜는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뒤에서부터 밀어서 짜면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합니다. 닫는 사람들은요 열어두면 마르잖아 닫았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제 생각에 옳고 그름은 없어요. 그냥 생활 습관의 차이일 뿐이죠. 근데 결혼하면 이런 데서 싸움이 나요. 뚜껑을 열어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 틀렸다며. 옳지 않은 놈이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 토론이고 대화가 없는 거예요. 싸움만이 남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나는 뚜껑을 열어서 치약을 쓸 때 끝이 촉촉한 게 참 좋던데 당신이 닫아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전혀 다르게 들리네요. 완전 다르죠. 이런 사소한 많은 것들이 네가 틀렸어 라고 말하는 순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말을 안 하고 살았냐?
굉장히 많이 하고 산 사람이라는 반성이 시작된 거죠. 나의 깨달음이 온 거죠. 내가 그런 놈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대화를 상대방들 정념이 떨어지게 하고 상대방들이 기분 나쁘게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그런 말 서슴지 않고 하면서도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너를 위해서 했던 거야. 라고 생각하는 놈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나한테 습관처럼 굳어진 말 습관이잖아요. 이게 바뀌나요? 오, 바뀝니다. 아, 바뀌나요? 네. 항상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서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는 게 좋아라는 게 들었던 것들이 이거를 실제로 내가 누군가한테 말하면서 적용해보고 써먹을 시간이 하루에 수십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바뀌더라고요. 제가 소규모로 한 10명, 20명 정도 모여서 이런 대화하는 클래스들을 많이 하거든요. 바로 어제 그제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해보라라는 얘기였는데 실천해 오세요라는 숙제를 내줬어요. 그리고서 어제 그제 수업에서 그걸 실천해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진짜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모임에서 그러니까 인간관계적으로 좀 불편했던 사람이나 좀 싫은데 했던 사람에게 그 칭찬이라는 걸 써본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랬는데 달라지더래요. 같은 뭔가를 배우고 있는 클래스 안에 자기보다 언니인 분이 조금 틱틱대면서 대하시는 방금 왔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있는 이껏 장점을 찾았대요. 같이 배우는 거에서 뭘 더 잘하시네요. 뭐 이거는 이거 지난주보다 발전하셨네요. 이런 얘기를 좀 더 구체적인 칭찬을 했군요. 아주 구체적으로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 두세 번 들은 다음부터 그랬어? 이런 반응이 나오더래요. 원래라면 나오지 않았을 반응이 나온 거예요. 절대 안 나왔을 반응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분도 신이 난 거예요. 자기가 배운 대로 해봤는데 정말 사람이 달라지는 걸 봤으니까 신이 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변하기 위한 노력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지금 하는 방식을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었고 일단 바꿔야 되는데 무엇을 바꿔야 될지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게 내가 이제 권유하는 느낌으로 이제 말을 해보는 거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예 이 책에서는 제가 챕터 3에 그러기 위한 7가지를 넣어놨어요. 방법을. 그 중에 하나가 칭찬이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진심 어린 상대방에 대한 관찰이나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인정이라고 하면 너 커피 잘 내려? 그래. 너의 커피 내리는 실력은 내가 인정이지.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말하는 인정은 그냥 존재의 인정이에요. 존재의 인정. 예. 이 존재의 인정이라는 걸 저도 어딘가에서 듣고 나서부터 제가 주변에 이걸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집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확신을 가진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는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뭘 말하는 거냐면 네가 거기 있구나. 네가 거기서 오늘도 열심히 했구나. 네가 거기서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른 누군가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인정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놀심 채널을 보고 있군요. 놀심 채널을 보면서 심리학에 대해서 하나라도 알고 그걸로 나의 심리에 적용해서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한석준을 만났으니 내 말하기는 괜찮은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존재와 그 사람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인정. 이게 사람들을 너무나 달라지게 하더라고요. 세상을 다르게 봐요. 사람도 다르게 보고. 이 사람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 이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라고 다르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주 파워풀한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상대방에게 어떤 호감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적이 될 수도 있는, 나에게 분노를 가지게 될 수도 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그게 더 커지는 문제인 거예요. 안 했을 경우에. 제가 지금 인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별게 아닙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말 한마디입니다. 단지 그 말 한마디에 진심이 있냐 없냐일 뿐이지. 이것만 하면 정말 나빠질지도 모르는 그 문제가 아예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존재 자체를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좀 막연하게 느껴지거든요. 아직 내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 이럴 때는 사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도 마음을 먹어야 돼요.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내가 진짜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네. 그 이게 할 거야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자리를 마련하게 될 수도 있어요. 김대리 잠깐 나 좀 보자. 이렇게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하고 안 하고는 듣는 사람한테 아주 다를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이라도 좀 해서 내가 익숙해지면요. 지나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김대리, 아유, 뭐 오늘도 열심히 일하네? 이러고 쓱 지나가는 거예요. 네. 오늘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내가 봤는데 너 맨날 그러잖아. 계속 보고 있어. 라는 게 되잖아요. 이런 말들이 김대리한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알아주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누가 얘기하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결국 달라지기 위해서는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못한다고 생각했던 걸 할 마음을 먹고 한번 해보는 거. 작게라도.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얘기를 정말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대화를 못하는 거, 말솜씨가 없는 거, 누군가와 말을 할 때마다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 그거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 난 지금부터라도 달라지겠어. 지금부터라도 어떤 방법인지 한번 배워볼래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도 무조건 달라집니다. 저는 이 말을 정말 확신을 하고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 한석준의 대화의 기술 저자 한석준 작가님을 모시고 내 주변에 말을 매력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